좋다. 자, 152쪽 유제 2번과 3번. 자, 달려봅시다. 자, 여기 단원에서 결국에는 판별식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었지. 그럼 중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해를 갖지 않을 때, 근을 갖지 않을 때, 세 종류가 판별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지. 그리고 그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그 판별식의 값이 어떻게 돼야겠어? 판별식은 0이라고 했었지. 판별식의 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적용해보자. 얘는 b제곱 해보면은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정리하면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은 0. 즉 뭐야? 양변 4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렇다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 a는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모두 구하라고 했지. 별다른 조건이 없지. 모두 구하라 했으니 그 a는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뭐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유제 3번으로 가보자. 유제 3번. 얘가 근을 가지기 위한 범위를 찾지. 근을 갖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을 안 갖지 않아요. 안 갖지 않아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지 않아요. 이 말이네.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랑 같은 말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얘는 근을 갖는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서로 다른 두 근 같거나 중근 가지면 근을 가지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가보자. 판별식 써보니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2 플러스 k네. 이렇게 되겠지. 즉 얘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 즉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가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4k가 마이너스 4 이하. 아하, k는 마이너스 1 이하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번외로 우리 짝수 공식 기억나니? 근의 공식 중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루트 안에 들어갔지. 이렇게 뭐 얘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런 식으로 짝수일 때 짝수 판별식 써도 돼. 어차피 똑같이 2로 짝수 공식 자체가 2로 묶여서 나왔을 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서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 써도 돼. 이걸 뭐 4분의 d 이렇게 쓰거든 보통. 그냥 판별식은 d는 b제곱 마이너스 4 있으면 짝수 판별식은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판별식은 우리가 그거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의 부호가 중요한 거였지. 근데 2로 나눈다고 한들 4로 나눈다고 한들 부호가 변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판별식의 짝수 공식. 요거 정도는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다루면 좋습니다. 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유제 4로 가봅시다. 유제 4번. 자, 중근은 어떤 의미니? 중자가 가운데 중자는 아니었지. 중복한다는 것. 즉 뭐냐? x-4를 중근으로 가지면 x는 4를 두 번 근으로 갖는 거니까 x-4 곱하기 x-4를 인수로 갖는 거지. 그럼 거기에 최고차 항계수가 지금 x제곱의 계수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즉 얘는 2분의 1에 x-4의 제곱이야. 얘가 0인 거니까 이거 전개해보면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잖아. 2분의 1 분배해주면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8은 0이에요.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끝났네. a는 마이너스 4, b는 8이에요. 따라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32네.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155의 유제 9번. 155의 유제 9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의 근을 알파 베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이 2차 방정식 구하지. 자, 얘는 물론 우리 근의 공식 배웠으니까 근 구해봐야겠네. 2분의 마이너스 b 풀만 루트 비중 마이너스 4이 써서 뭔가 나오겠지. 그거 역수까지 취해서 근을 구하면은 상당히 인생이 고달퍼지겠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x제곱의 개수가 3인 걸 아니까 우리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2차 방정식 각각의 항들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우린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 자, 그럼 두 근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두 근의 곱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만 찾으면 돼. 그럼 우리 끝나는 거. 그럼 두 근의 합은 이렇게만 보면 까다로운데 통분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지. 그럼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과 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마이너스 6이니? 라고 하면 틀리지. 그냥 6이지. 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6 알파 베타는 그대로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그냥 6. 즉 어쨌든 각각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둘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주어진 조건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았어. 그럼 그 다음 뉴 두분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은 뭐야? 여기에서 3 요건 돼. 얘는 뭐 따지자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도 요건 돼. 각각을 우리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3의 x제곱에 플러스 2x 대지 마마풀 돼서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그럼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0이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요걸 써주면 되겠지. 자, 결국에는 우리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차 방정식 역시 각각의 근을 적절히 조작해서 합과 곱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적용하면 그 근각에서의 관계의 값을 두 근의 합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자. 다음은 금방 끝내겠는데 156쪽 3번 156쪽에 3번 156쪽 3번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에 갖도록 서로 다른 두 근에 갔는데 서로 다른 두 근 무슨 식이 생각나야 돼? 세 글자로 판별식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근 가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됐어? 부등호 방향이 누가 더 커야 돼?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댔지. 서로 다른 두 근 가지려면 그러면은 판별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9 플러스 4k가 0보다 커요. 그럼 k가 어떻게 돼? 반드시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요. 그럼 이것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정수는 어떻게 돼? 헷갈리면 우리 좋아하는 수익선 그려보면 돼. 마이너스 4분의 9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9 옆에 마이너스 4분의 8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들어오네.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범위 밖에 있네. 그럼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헷갈리면 부등식 그려봐야 돼. 다행히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봅시다. 6번 결국 얘는 두 분을 알려줬네. 물론 여기에서는 각각 x-2분의 1과 x 플러스 3분의 1의 곱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지도 그렇게 하긴 했어. 근데 그건 우리가 뻔하지. 그냥 둘 다 풀어줄게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솔루션 1. 자, 최고치 한계수 6에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근으로 가지면 x-2분의 1과 x 플러스 3분의 1을 인수로 갖겠지. 그 방정식은. 그럼 얘는 정리해주면 왼쪽 인수에 2 곱하고 오른쪽 인수에 3 곱하는 걸 교환 법칙에 의해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럼 2x-1과 3x 플러스 1의 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것은 6x 제곱에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어렵지 않게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b도 마이너스 1 나온 거 찾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겠지. 이 방법 하나 있고 우리 뭐 배웠니? 근각에서의 관계 배웠잖아. 두 근의 합은 6분의 말 솔루션 2 두 번째 방법 두 근의 합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a지. 근데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a가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6분의 1과 같지? 그냥 6분의 1과 같네. 쏘리. 그럼 a는 마이너스 1 나오지. 똑같이. 또 두근의 곱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두근의 곱이니까 6분의 b랑 같지? 그럼 아하 b가 마이너스 1이네. 똑같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나오네. 어느 방법으로 가든 그렇게 거북하진 않지.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7번 가보자. 다음으로 8시 50분에 지지 우리. 몰라? 네. 맞아? 네. 여유. 하나, 셋, 넷, 다, 여, 일곱, 23분, 7개, 3분 빠듯하게. 자, 중근에 갔는데 중근에 가지면 중근은 무슨 중자라고? 중복한다 할 때 중자야. 그럼 얘는 2배의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 그런 방정식이지. 중복한다 했으니. 그럼 2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랑 같은 식이네. 오케이. 그럼 얘는 전개했을 때 괄호 안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니까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8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b는 18, a는 12. 둘의 차 b-a는 6. 핵 쉽지? 풀이 과정도 별게 없지? 결국에는 중근 갖는다? 아, 그럼 x 플러스 3이 0인데 x 플러스 3을 0을 x 플러스 3은 0을 그 좌변을 두 번 인수로 갖네. 그러면은 짱 쉽지?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지? 옆 페이지 11번.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8 이래. a, b의 값을 구해보자. 자, 얘는 두근의 결국 알파 베타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이지. 물론 여기에서 분배 법칙 쓰면 굉장히 고달파지겠지. 그럼 뭐냐? 얘는 각각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구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 요걸 보면은 누가 생각나니? 재영이. 요 두 개를 보면 공식은 공식인데 완전 제곱식 그치. 이 해당되는 곱셈 공식 생각나지? 아니 근해 공식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구만. 자, 그럼 얘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누구랑 같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과 2알파 베타의 합으로 이루어지지. 그럼 아하, 요거에 따라서 2의 제곱 4는 8 더하기 2알파 베타군요. 그럼 2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근데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얘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지. 두근의 합의 부호바꾼 마이너스 2랑 두근의 곱 마이너스 2의 곱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4야. 끝.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지. 여기까지 다들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12번으로 가보자. 자, 두근 일단 인수분해 안 되니까 곱셈 공식 생각할 수 있겠지. 아유, 곱셈 공식이라 큰일 날 수. 근해 공식 생각할 수 있겠지. 근해 공식 써가지고 두근
분수로 취한 다음에 계산하면은 물론 답은 나오겠지만 굉장히 삶이 고달파지겠지 이렇게 되면. 그럼 딱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네라는 생각이 빡 먼저 들지.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기 전에 얘를 적절히 바꿔줄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보면 알파 베타로 통분했을 때 알파 베타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또 봤네 얘는.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구성되어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가 곱셈 공식 다 배우고 왔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두근의 합곱 찾으라는 거지. 두근의 합곱은 뭘로 찾아? 얘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x제곱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라서 8. 알파 베타는 x제곱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은 그대로 이 사실 적용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8의 제곱 플러스 4지. 즉 64에 4 더하면 68인데 그것의 반지니까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끝. 아주 이지하지.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얘는 무작정 뭔가를 해보려 하지 말고 구하려는 게 뭔가 어색해. 그러면 걔를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아는 걸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이건 어디든 다 통하는 사실이야. 이 단원이 아니더라도.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5번. 이전에 질문 있는 친구 있니? 자, 그러면 15번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래.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래. 그럼 근을 몰라. 지금 n 값을 안 알려줘서. 그럼 얘는 그 한 근을 써먹으려면은 한 근을 먼저 문자로 잡으면은 다른 한 근은 그걸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지. 한 근을 알파라 해볼게. 한 근을 알파라 해볼게. 정지. 한 근 말고 다른 근을 알파라 하자. 다른 근을 알파라면 그 한 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다른 근의 3배인 거야.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배인데 3알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3알파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근데 우리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8인데 그게 알파 더하기 3알파라고 할 수 있지. 즉 1호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4알파가 마이너스 4분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결국 이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었네. 그래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지.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이제 n값 구하려면 두 근의 곱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은 2분의 m인데 그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1호부터 m은 6이에요. 딱 바로 보이지. 이런 식으로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다.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다. 이렇게 되면 한 근을 알파로 주고 다른 근을 몇 알파.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 무조건 둘 중 하나는 상수로 알려주거든. 그래야 풀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 알파 찾고 알파 찾으면 두 근의 곱 이용해서 n값 찾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17번으로 다음 가볼게. 한근이 요렇대. 근데 개수들이 다 1도 유리수니까 A, B 유리수니까 유리수 개수 방정식이지. 발음이 안 돼. 유리수 개수 방정식일 때 무슨 근이 성립한다고 했지? 켤레. 그렇지. 켤레근. 우리가 신발 켤레 하면은 세트잖아, 얘네가.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근 역시 루트 앞에 부호가 뿔마인 거에 따라서 둘이 켤레가 되는 거. 그래서 켤레근이라 하는 거. 알겠지? 그럼 한근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3. 얘면은 다른 한근은 뭘까? 읊어보겠니? 그렇지. 주의할 점. 마이너스 4의 부호 바꾸면 큰일 납니다. 루트 앞에 얘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 서로. 언제? 유리수 개수 방정식일 때. 유리수 개수인 2차 방정식일 때 가능하다. 자, 끝났어. 두근을 알려준 거잖아. 근데 얘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표현을 하면 조금 번거로워지겠지. 그럼 우리는 스포해버렸네. 두근만 쓰자. 두근이 오면 두근의 합곱으로 편하게 찾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8. 루트끼리 없어져.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 표현하면 마이너스 1분의 a네.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합차지 완전히. 두근 곱해보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16 빼기 3이니까 13이지. 그게 b야. 그러면은 a가 8이고 b가 13이니까 a-b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결국 이 역시 두근의 합곱을 찾으면 A, B를 편하게 찾을 수 있다. 계수들.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문제 남았고 여기에서는 자 18번 넘어가도 괜찮니? 괜찮니? 다 썼어? 오케이. 18번으로 갑시다. 그치. 우리들의 이야기지. x제곱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건 항상 뭐를 잘못 봤대. 뭐를 잘못 봤어 유형. 이거는 잘못 본 거 말고 또 다른 요소는 제대로 봤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면 누군 제대로 봤다는 거야? 상수.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뭐 당연히 제대로 봤겠지.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는 건 그걸 통해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야? 상수항 알고 x제곱의 개수 알면 그거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랑 엮어서 봤을 때 곱은 정확하다는 뜻이야. 곱이 정확하다는 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 곱하기 7이란 뜻. 그 다음에 은희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으면 이번에는 x의 개수는 제대로 봤다는 거니까 두근의 합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얘 뭐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8인 그러한 2차 방정식이네. 그럼 그걸 써보면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8은 0이라고 쓸 수 있겠다. 끝!
이 인수분해 뭐 안 되겠지? 보아하니. 그래서 요것만 구해주면 끝이니까 요게 답이다. 그래서 얘를 써머리 하자면 아이디어 잘못 본 유형은 제대로 본 것으로 관계식 세우기. 요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겠지? 잘못 본 유형.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번 보자. 두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재. 그러면은 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찾기. 두근의 곱찾기. 요거야. 결국에는 이야기야. 그럼 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의 이동과 같지. 근데 우리가 아는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이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6이지. 왜? x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8. 두근의 곱은 1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물론 얘, 뭐야? 2랑 8 근으로 갔네? 2랑 8 근으로 갔네? 그럼 얘 3과 9 근으로 갔네? 이렇게 찾아도 되겠지? 안 되겠지, 그렇게 가면. 생각해보니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맞지? 얘 근계수 가야 돼, 그냥. 인수분해 안 돼. 암튼, 마저 해보면, 그럼 두근의 곱은 그대로 두 대상을 곱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 전개해 볼게요.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이라고 보면 쉽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11이라 했으니까 1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10 더해주고 그 다음에 1 더해주니까 토탈 결과는 마이너스 5네. 아하, 두근의 합이 1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인 그러한 2차 방정식. x제곱의 계수가 1이야. 그럼 x제곱에 두근의 합이 10이면 마이너스 12x라 쓸 수 있지. 근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야. 는 0. 끝. 그럼 정답 5번 되겠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 문제 같지만 뒤에 하나 더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한 문제 더 하고 진도 빼야 돼. 자, 20번 보자. 얘의 한근이 다른 한근보다 이만큼 크대. 그럼 다른 근을 알파로 두면
나머지 한근은 어떻게 쓸 수 있어? 200 뭐라고? 잘못 들은 것 같아. 한근이 알파면 다른 근을 뭐라고 쓸 수 있어? 그치. 플러스 1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해도 상관없지. 어느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플러스로 해보자. 그럼 얘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에 2n-1 이자 2알파 더하기 2라 쓰시는데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건 읍서.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의 곱인데 8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뭐야? 두 번째 거에서 알파를 찾아야겠다. 그럼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8이니까 넘겨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빼기 8은 0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럼 알파가 뭐랑 뭐니? 인수분해가 풀4 마이로 되니까 알파는 2 또는 알파는 마사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적용해보자. 첫 번째 조건에. 그럼 얘 좌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2알파 더하기 2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m이지. 즉 m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야.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4 또는 2라고 했으니 m은 적용해볼 때 2 넣으면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넣으면 m은 2 되겠다. 그럼 얘네들의 모든 m 값의 합이니까 둘의 합 찾으면 끝나네. 따라서 m 값의 합은 1이네. 이렇게. 요 문제랑 아까 문제가 제일 질문이 많았고 요 문제가 오늘 숙제 중에 제일 질문이 많거든. 6명의 친구가 질문을 줍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지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한근이 다른 근보다 얼마만큼 크다 하면 한근 알파로 잡고 다른 한근 뭐 알파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를 준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각각 표현해보고 그거대로 관계식 찾아서 만족하는 m값 찾을 수 있다. 조건 만족하는 알파를 먼저 찾아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1분 동안 한 문제를 풀기는 조금 곤란하겠지. 10분 동안 지금 제풀이 재풀이해. 1분간. 자, 그 다음 시간은 170쪽 18번부터 시작할 거야.